동료 직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사건의 피의자인 현역 육군 장교 양광준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군인 신분인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사례는 양광준이 처음입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경찰청은 오늘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사건의 피의자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피의자는 현역 육군 장교 38살 남성 양광준으로 사진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양광준의 신상 정보는 강원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양 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심의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수단의 잔인성, 공공의 이익 등 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양 씨는 공개 절차를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양 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예기간 5일이 지난 오늘 양 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2010년 신상정보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군인 신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양 씨가 처음입니다. 양 씨는 지난달 25일 사귀던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양 씨를 살인과 사체 손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경찰에 에워싸인 30대 남성, 화천 시신 훼손 사건 피의자 육군 장교 양모 씨입니다. 범행하고 나서 계속 출근했나요? 유부남이었던 양 씨는 미혼이었던 피해자와 올해 초부터 연인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관계 지속 여부를 놓고 벌어진 갈등이 참혹한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당일 아침에도 차량 내에서 출근하면서 말다툼을 했고 살해 시점인 15시경에도 차량 내에서 똑같이 말다툼이 이어진 끝에 경찰은 살인부터 사체 유기까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신원 확인이 어렵도록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했고 범행 현장에서 2시간 넘게 떨어진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범행 직전 휴대전화로 위조 차량 번호판을 검색하는가 하면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짜 차량 번호판까지 달았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행세를 하며 숨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족 등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주변인들에게 살아있다는 것으로 이장한 부분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그런 행동들도. 양 씨가 제기한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경찰은 내일 양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눌러쓰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30대 남성.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같은 부대 소속이었던 중령 진급을 앞둔 현역 육군 소령입니다.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범행하고 나서 계속 출근했나요? 범행이 일어난 건 지난달 25일 오후. 남성은 군부대 주차장에 자신의 차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시신에 옷가지를 덮어놓고 태연히 근무를 마친 남성은 퇴근 뒤 인근 공사장에서 시신을 심하게 훼손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10여 년 전 근무했던 강원도 화천으로 시신을 옮긴 뒤 북한강에 버렸습니다. 시신 봉투에 돌덩이를 넣는 치밀함까지 보였지만 일주일쯤 뒤 시신 일부가 떠오르면서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한 경찰은 시신 발견 하루 만에 서울의 지하철역에서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경기도 과천의 한 군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국군 사이버작전사령부의 같은 사무실에서 친하게 지내왔지만 최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계속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살인과 사체 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상정보 공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